자, 이번 시간에 논의 드릴 주제는 지적공부의 보존, 복구, 부동산 종합 공부 등에 관한 주제 가지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제일 먼저 좀 영향가 없는 얘기인데요. 지적정보 전담관리기구라고 해서 국토교통부 장관이라고 하는 사람, 지적공부의 효율적 관리, 활용 등을 위해서 지적정보 전담관리기구를 설치, 운영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최근에 시험 문제 거의 구성 안 되는 주제가 되겠고요. 그래서 국토부 장관이 공간정보법에서 이슈가 되는 게 총 3군데 정도 나옵니다. 그래서 그 중에 하나가 국토부 장관은 모든 토지에 대해서 소재, 지번, 지목, 면적, 경제 또는 좌표 등을 등록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 첫 번째 출연했고요. 중간에 지적정보 전담관리기구 설치하는 거 요거 하나 나오고요. 그 다음에 뒤에 나중에 이제 중앙지적위원회라고 하는 것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거의 나올 일 없어요. 시도지사도 몇 군데 나올 일이 없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 제일 중요했던 게 시도지사가 승인하는 것이 지번 변경, 축적 변경이고요. 대부분의 경우는 지적소관청이 거의 업무를 담당합니다. 지적소관청은 시군구청장을 의미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 미리 한번 전제를 삼았고요. 지적공부의 보존 이라고 하는 거. 자, 지금 두 가지 경우의 수로 이제 나누어서 보게 됩니다. 그래서 지적정보의 보존이라고 해서 두 가지 양식이네. 첫 번째 컴퓨터에다 하는 게 하나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컴퓨터 없이 지적서고에다가 설치하는 게 하나의 방식. 근데 현실은요, 100% 지적 컴퓨터에다 다 저장을 합니다. 다만 과거의 법조문 자체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법조문을 굳이 삭제할 필요를 못 느껴서 법에다 넣어놓은 것이고, 그러면 시험에 안 나오냐? 나온 적도 있습니다. 좀 이따 문제 볼 텐데 아주 죽이라고 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 지금 보면 지적 공부를 정보 처리 시스템을 통해서 기록 저장한 경우 관할 시도지사 시군구청장 그 지적정보 관리 체계를 영구히 보존해야 된다. 이때 시도지사가 나오네요. 컴퓨터를 갖고 하는 시도지사도 보관 주체가 된다. 보존 주체가 된다. 그 다음에 이제 정보 처리 시스템을 통해서 저장하지 아니한 경우 이때 이제 지적소관청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지적소관청은 해당 청사에 지적서고를 설치하고 지적 공부를 영구히 보존해야 된다. 그래서 29회인가 28회 때 엽기적으로 나왔던 것이 지적서고의 설치 기준이라는 것이 출제가 됐습니다. 사실은 이런 문제는 틀리라고 내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공간정보법 약 12문제가 출제가 됩니다. 그 중에서 1년에 한 2문제 정도는 거의 쌍욕 나오는 문제를 구성을 하게 됩니다. 해서 요렇게 요건 하나 논의를 해봐야겠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지적정보의 열람이라고 하는 거, 정보 처리 시스템을 통해서 기록 저장이 됐을 때는 아까 보관 주체가 누굽니까? 시도지사, 지적소관청, 시군구청장이기 때문에 이 정보 처리 시스템을 통해서 기록 저장된 지적 공부를 열람하거나 등본을 발급받으려는 경우 시군구청장 그리고 읍면동장에게 신청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정보 처리 시스템을 통해서 기록 저장되지 아니한 지적 공부를 등본을 발급받으려는 경우 지적소관청이 열람 또는 지적소관청에 열람 또는 발급을 신청한다. 자, 차이 볼까요? 자, 컴퓨터로 하게 되면 그 밑에 있는 하급기관, 읍면동장에게도 다 지적정보 관련 열람 신청 등을 할 수 있다. 그래서 원래 이제 지적소관청은 시군구를 의미하거든요. 서울은 구청장을 의미하게 됩니다. 근데 서울에 있어서 동사무소 가서도 다 지적정보를 열람을 할 수가 있다. 대신 논의의 전제가 이게 지적서고를 통해서 보관하게 되면은 가봐야 되거든요. 시군구에 가봐야 되는 문제인데 정보 처리 시스템을 통해서 기록 보관을 하는 경우에는 바로 읍면동장에게도 발급 신청을 할 수 있다. 이런 게 되게 어려워요. 포인트가 거의 없기 때문에 어디서나 좀 단순화시키면 정보 처리 시스템을 통해서 기록 보관한 경우에는 다 어디 가서나 지적 정보를 열람할 수 있다. 그런데 지적 서고를 통해서 운영하는 경우에는 당연히 방법이 없잖아요. 시군구에 가서만 지적 정보를 열람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정리를 하게 됩니다. 열람이란 주제까지 설명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우선 지문 가지고 바로 가서 보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여러분 교재 자 33페이지 가서 보시게 되면은 국토교통부 장관은
지적 공부를 과세나 부동산 정책 자료 등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주민등록 전산 자료, 가족관계 등록 전산 자료, 부동산 등기 전산 자료 또는 공시지가 전산 자료 등을 관리기관에게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이게 이제 관리기구에 써먹겠다 이런 취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큰 의미 없고요. 두 번째 박스예요. 지적 정보 공부를 정보 처리 시스템을 통해서 기록 저장하는 경우 관할 시도지사, 시군구청장 지적 정보 관리 체계 영구히 보존해야 된다. 그 다음 2번 지문을 보시게 되면 지적소관청은 해당 청사에 지적소를 설치해서 그곳에 지적 공부를 영구히 보존해야 된다라고 해서 둘 다 뭐 큰 답이 될 만한 이슈는 아니네요. 자, 그 다음에 33페이지 하단부에 지적소의 설치 기준 등에 관한 문제 나와 있는데 29회 때 나왔었고요. 의미 없어요. 그전 16년 동안도 출제가 안 됐었고 29회 때 엽기적으로 숫자 바꿔치기해서 틀리라고 냈던 문제에서 이건 비우고 가겠습니다. 의미 없는 문제예요. 이 문제는 무조건 틀리라고 내는 문제고 해서 거의 답은 3번이었었네요. 창문과 출입문은 이중으로 하되 안쪽문은 철제로 하고 바깥쪽 문이 철제입니다. 그래서 의미 없어요. 그냥 틀리게 구성하고 그냥 찍어야 되는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 치고 지적정보 열람이라는 주제가 한 번 답이 됐네요. 자, 볼까요? 지금 보니까 정보 처리 시스템을 통해서 기록 저장된 지적 공부를 열람하거나 그 등본을 발급받으려는 경우 시도지사, 시군구청장, 읍면동장에게 신청할 수 있다. 이게 되게 어려웠던 문제. 가볼까요? 이게 체계를 묻는 거야. 자, 가볼까요? 자, 정보 처리 시스템을 통해서 지적 공부를 보관한다라고 했을 때 보관 주체가 누구였어요? 시도지사, 시군구청장 이렇게 돼 있었죠. 한편 정보 처리 시스템을 통해서 기록 저장된 정보라고 하는 것을 열람을 할 때는 시도지사는 빠졌었죠. 그래서 지적소관청, 시군구 또는 읍면동장에게 발급 신청을 하게 된다. 아주 까다로운 문제를 가지고 여기다가 시도지사라고 넣어서 틀리게 구성이 됐습니다. 너무너무 까다로웠어요. 다만 이 문제를 이제 분석을 하게 되면 29회 때요. 지적서고의 설치라는 게 출제 이슈가 됐었고 거기 보시게 되면 30회 때는 자, 지적공부의 보존이 아니라 열람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답을 구성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체계상으로는 뭐가 있어야 될 것 같아? 시도지사가 있어야 될 것처럼 보이는데 요걸 시도지사를 넣어서 틀리게 해서 지적소관청, 시군구청장, 그리고 읍면동장에게 발급을 신청할 수 있다. 이것도 너무너무 어려웠던 문제야. 그래서 다만 이 출제자를 위한 변명을 한다면 자, 이 지적소고의 설치 기준, 정보 처리 시스템을 통해서 기록 저장하지 아니한 경우 요걸 갖고 29회 때 30회 때는 요걸 약간 더 틀어서 요 밑에 열람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출제가 됐습니다. 너무너무 까다로웠던 문제가 되겠고요. 2번 부동산 종합 공부를 열람하거나 부동산 종합 공부의 기록상에 관한 증명서를 발급받으려는 사람은 지적 공부, 부동산 종합 공부 열람 발급 신청서 이름이 겁나 길어요. 지적 공부점 부동산 종합공부 발급, 열람 발급 신청서를 지적소관청 또는 읍면동장에게 제출을 해야 된다라고 해서 이 얘기죠. 정보 처리 시스템을 통해서 기록 보관이 되는 게 조금 있다가 공부하게 될 부동산 종합 공부예요. 그래서 자, 지적소관청 또는 누구한테 읍면동장. 그래서 열람 또는 발급을 해주는 주체는 꼭 지적소관청에 한정하지 않고요. 읍면동장, 동네에서 쉽게 볼 수가 있다. 다만 시도지사는 포함되지 않는다. 어찌됐든 대단히 어려웠던 문제. 그래서 자, 사실은 그 지문을 보게 되면 체계상 누가 들어가야 될 것 같아요? 시도지사가 들어갈 것처럼 보이는데 어찌됐든 법조문 자체가 이걸 가지고 구성이 됐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교재 35페이지에 지문 하나 보시고 이제 설명을 드리게 될 텐데 토지 소유자가 자기의 토지에 대한 지적 전산 자료를 신청하거나 토지 소유자가 사망해서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토지에 대한 지적 전산 자료를 신청하는 경우 승인을 받지 아니할 수 있다. 자, 설명 간단하게 드리고 이건 버려야 될 지문이에요. 이게 뭐냐면은 그 이제 교재에 나와 있는데요. 지금 이제 타인 자료에 타인 토지 지적 전산 자료를 이용을 하려면 심사, 그 다음에 승인이라고 하는 것을 일정한 절차를 거쳐야 됩니다. 근데 내 땅은 어떻다? 굳이 이걸 확인할 때 심사인 승인이 이런 과정은 필요가
없다. 내 땅 중에 하나가 특이한 게 뭐냐면 바로 상속받은 경우가 있겠죠. 우리 민법 공부하시다 보면 법률 규정에 따른 부동산 물권 변동이라고 해서 상속 공용 징수 판결 경매 그 밖에 법률 규정에 따른 부동산 물권 변동이라는 것은 등기 안 해도 효력이 발생한다. 그래서 자기 이름으로 등기가 됐으면 당연히 심사인 승인 이런 과정 필요 없고요. 상속받은 경우에도 이미 물권 변동은 발생했기 때문에 굳이 심사인 승인 이런 절차는 필요가 없다. 근데 16년 동안 지문 한 개니까 이건 비우고 가실 주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그 정도까지 볼까요? 그 다음에 이제 지적공부의 복구라고 해서 일단은 출제된 비중을 따지게 되면은 하나, 둘, 세 문제가 구성이 됐습니다. 8년 동안 세 문제면 상당히 많이 나온 문제이고요. 이 보니까 26회 때, 28회 때, 예, 그리고 자, 지적공부 복구 자료는 26회 때에서 26회 때 두 문제 나왔었네요. 그래서 하여튼 가보십시다. 좀 어려워요. 그래서 지적공부의 복구라고 하는 거. 다시 갑시다. 스토리가. 자, 정보 처리 시스템을 통해서 기록 저장하는 경우 보존 주체 시도지사 지적소관청, 시군구청장이 보존한다. 그 다음에 지적소고를 통해서 보존해야 되는 것은 지적소관청 혹은 시군구청장. 열람을 할 때는 어떻게 한다? 자, 정보 처리 시스템을 통해서 기록 저장이 된 경우는 시군구청장, 읍면 동장까지 한편 지적서고에 있는 데이터를 복사해서 보고자 할 때는 시군구청장, 즉 지적소관청이 열람을 시켜줄 수가 있다. 자, 그런데 말이죠. 지금 지적공부의 복구라고 하는 것은 일단 지적공부라는 게 앞에서 도면이라고 하는 거, 대장이라고 하는 거, 그리고 세 번째가 경계점, 좌표, 등록부 이런 데이터를 가리켜서 지적공부라고 부르게 될 것인데 이게 이제 지적서고에 비치가 됐는데 화재가 나서 홀라당 타버리거나 또는 컴퓨터에 바이러스가 침투해 서버가 데이터가 날아가 버렸다. 이런 경우가 발생할 수 있겠다. 그러면 이제 지적공부를 복구를 해야 된다.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어려운 게 지적공부의 복구 시기예요. 그래서 지체 없이 더럽게 중요해. 왠지는 몰라. 이걸 갖고 끊임없이 출제가 됩니다. 지적공부의 복구는 어떻다? 지체 없이. 이런 게 어렵다고. 미리 답을 외우고 들어가야 돼. 복구하면 척결 등등. 좀 이따 하나 사유 외우시는데 그보다 통계적으로 더 많은 문제를 구성했던 게 뭐라고요? 지체 없이 어떻다? 복구를 해야 된다. 이걸 틀리게 구성하려면 시도지사의 승인을 받아라. 국토장관의 승인을 받아라. 이런 식의 지문들 틀렸어요. 뭐 15일내, 10일내 이런 것들도 틀렸어요. 그저 지체 없이 되게 어렵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지적공부의 복구라는 키워드를 보게 되면 무조건 외워야 될 게 뭐라고요? 지체 없이라고 하는 것을 외우고 들어가야죠. 되게 까다로워요. 이게 외우지 않게 되면 자꾸 생각을 한다고 이게 어떻게 되나 이렇게 그냥 외우셔야 돼서 자, 어렵지 않습니다. 간단하게 복구는 어떻다? 지체 없이. 재해가 발생했습니다. 그럼 복구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지체 없이. 군인아시도 동원하고 경찰도 동원하고 등등등 해서 복구는 어떻다? 지체 없이 이루어져야 된다. 이 복구 빨리빨리 안 하다가 쌍욕 먹고 뒤지게 이제 나중에 묻히는 경우들이 간간히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간에 복구는 어떻다? 지체 없이. 이게 어렵다고. 되게 어려워요. 되게 어려워. 이게. 복구는 어떻다? 지체 없이. 외운다고 생각하면 예산이 간단해. 근데 의미가 별로 없는 부분인데 시험에 자꾸 내니까 미쳐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지체는, 자, 복구는 어떻다? 지체 없이라고. 복구라고 하는 것은 어떻다? 지체 없이 이렇게 키워드를 잡아내셔야 돼. 자, 그리고 복구 자료라고 하는 게 지금 우리 지적공부에 등록할 자료라는 게 몇 개가 있었죠. 아까 변적과 이동 사유 뭐 이런 거 나오면서 지적공부에는 소유자에 관한 사항도 다 일부 표시가 되게 되죠. 그래서 자, 우리가 어떤 토지에 관한 사실관계의 중심축은 토지대장, 임야대장 등이 중심축이 될 것이고 토지에 관한 권리관계의 핵심축은 뭐가 됩니까? 등기부 이런 것이 바로 소유권, 권리에 관한 사항의 핵심적인 공시사항, 수단이 되게 된다. 이게 이제 기본 전제가 됐을 때 지체 없이 관련한 내용들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자, 지금요. 지적공부, 자, 시도지사, 시군구청장은 정보 처리 시스템을 통해서 기록 저장됐던 지적공부의 전부 또는 일부가 멸실 훼손된 경우 지체 없이 바로 복구를 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체 없이 어떻다? 복구를 해야 된다. 두 번째, 지적소관청은 정보 처리 시스템을 통해서 기록 저장되지 아니한 지적공부의 전부 또는 일부가
멸실됐을 때 지적 소고에 보고하는 케이스가 되겠습니다. 자, 이런 경우 지적 소고한 책이 어떻다? 지체 없이 복구해야 된다. 왠지는 몰라. 계속해서 내는 게 지체 없이라고 하는 거. 한편 지적 공부에 등록할 사항 복구 자료라는 게 토지의 표시에 관한 항목이 하나가 있게 될 것이고 소유자의 표시에 관한 항목이 하나가 있게 될 겁니다. 그러면 쉬운 것부터 가볼까요? 자, 소유자의 표시에 관한 사항이라고 하는 거 등기부입니다. 등기부 등본 및 등기 사실을 증명하는 자료라든가 또는 법원의 확정 판결문이라고 하는 거 이런 것이 바로 소유권에 관한 복구 자료가 되게 된다. 일단 이렇게 가는 거고요. 그 다음 토지 표시에 관한 항목의 복구 자료. 이건 이제 공간정보법 전반을 다 이해를 하셔야지 이해가 되는 건데 자, 우리가 토지 표시에 관한 자, 지적 공부 내용을 정리할 때 제일 먼저 뭘 하냐면 지적 측량이라고 하는 것을 하게 됩니다. 지적 측량을 하게 될 것이고요. 측량을 하면 측량 결과도라고 하는 것이 나오게 될 것이고요. 이 측량 결과도를 지적 공부에 반영을 하려면은 우리가 이제 회사 같은 데서 돈 쓰려면 지출 결의서라고 하는 것을 작성을 해서 일정한 비용을 지출을 할 수 있듯이 이것도 근거를 남겨야 돼. 바로 이게 뭐라고요? 토지 이동 정리 결의서라고 하는 거. 토지 이동 정리 결의서라고 하는 것도 어떻다? 바로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내용, 토지 이동 정리 결의서가 준비가 됐을 때 그때 지적 공부를 정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 지금요 토지 표시에 관한 항목을 복구할 때는 이미 이 지적 공부의 토지 표시에 관한 항목으로서 미리 선제된 미리 존재하는 자료라고 해서 자, 바로 측량 결과도라고 하는 거. 또 하나가 뭐라고요? 토지 이동 정리 결의서. 그러니까 얘는 안 타고 나머지 원본만 타버렸다. 그러면 이 데이터를 수집을 해서 어떻다? 다시 원본을 채워 넣어야 된다. 이런 취지가 될 것이고요. 혹시 자, 지금 지적 공부를 완성한 다음에 지적 공부의 등본 등을 발급을 했다라고 한다면 자, 또는 비슷한 게 나중에 부동산 종합 증명서라고 하는 것도 지적 공부의 등본과 유사합니다. 이 원본을 베이스로 해서 캅해서 발급을 했다고요. 그 사료가 어디에 쌓여 있다. 그러면 그 서류를 가지고 어떻다? 다시 복구를 할 수가 있다라는 의미. 그 외에 복제된 지적 공부 딴 데다 서버에다 저장을 해놨으면 그걸 가지고 뭘 할 수 있다? 바로 복구를 할 수 있다. 그래서 이게 어려워요. 자, 다시 순서, 우리가 지적 공부에 토지에 관한 표시 항목을 반영하는 순서라고 하는 것이 먼저 지적 측량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측량 결과도라는 결과물이 나올 테고 이 결과물이 근거해서 지적 공부에 반영할 때는 그냥 결과도 보고 자기 마음대로 고칠 수 있는 게 아니라 토지 이동 정리 결의서라고 하는 서류 근거를 남겨야 됩니다. 그래서 지적 공부에 반영을 하게 될 것이고요. 이때 각종 등본 등을 발급을 해줄 수가 있게 될 것이다. 그래서 지적 공부의 등본이라든가 부동산 종합 증명서 이런 것들을 미리 발급을 해놨으면 그 데이터를 찾아내서 그걸로 뭘 할 수 있다? 바로 또 이렇게 복구를 할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복제된 지적 공부가 있으면 당연히 감사한 일이죠. 그래서 일단 여기서는 과거에 문제됐던 패턴들을 분석하면은 이게 지적 공부의 복구 자료라고 해서 토탈로 물어볼 수도 있겠고요. 또는 짜증나게 구상할 때는 토지의 표시 항목에 대한 복구 자료와 또는 이제 뭐하고 소유자의 표시에 관한 복구 자료 요 차이를 물어볼 수도 있어요. 그래서 등기부라든가 법원의 확정 판결서 이런 것들은 권리 관계에 관한 복구 자료가 되게 될 것이고 사실관계, 토지 표시에 관한 복구 자료라고 하는 것은 다시 측량 결과도 토지 이동 정리 결의서라고 하는 거. 그럼 이게 준비 과정이고요. 그래서 지적 공부에 반영이 된 다음에 등본, 부동산 종합 증명서라든가 지적 공부의 등본 등을 발급을 해줄 수가 있겠다. 그 외에 복제된 지적 공부가 있으면 그것도 어떻다? 복구 자료가 된다. 근데 이보다 더 중요한 게 뭐라고요? 지체 없이. 이게 어렵다고. 우리가 어려운 거, 예를 들어서 측량 결과의 측, 그 다음에 결의서의 결, 그 다음에 등본, 증명, 측결, 등정 뭐 이런 식으로 외우면 되는 거예요. 이건 대충 측결, 등정 이런 게 나왔는데 그러면 이제 이걸 외운다고 했을 때 스토리가 이렇게 가야 되는 거죠. 지적 공부의 복구라고 하는 거. 지체 없이 측결, 등정 이런 식으로 지체 없이 측결, 등정 이렇게
단어를 끊어가야 된다고. 지적 공부의 복구 6글자잖아요. 그러면 그 앞에 자동으로 그동안 시험에 나왔던 것만 가지고 데이터를 분석하면은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지체 없이 측결 등등, 지체 없이 어떻다? 측결 등등, 측량 결과도 토지 이동 정리 결의서, 등본, 그 다음에 증명서로서 예를 들어서 부동산 종합 증명서, 측결 등등, 지체 없이 측결 등등, 지체 없이 측결 등등. 이게 바로 지적 공부의 복구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해서 이렇게 개념을 확인해 보셨고요. 자, 그래서 이제 이게 지적 공부의 복구라는 주제가 되겠습니다. 여러분 교재 35페이지 자, 두 번째 박스부터 또 확인을 해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박스 1번 지문은 지적 소관측은 지적 공부의 전부 또는 일부가 멸실 훼손된 경우 지체 없이를 복구해야 된다. 예, 옳은 표현. 2번 지문이요. 지적 소관측은 지적 공부의 전부 또는 일부가 멸실 훼손돼서 이를 복구하고자 할 때 국토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된다. 바빠 죽겠어요? 그럴 시간 없어요? 지체 없이. 그 다음에 3번 지적소관청이 지적공부를 복구하려는 경우 해당 토지 소유자에게 지적공부 복구 신청을 하도록 통지한다. 겁나 어렵습니다. 그럴 시간 없어요? 자, 불났으니까 너 빨리 복구 신청 이렇게 할 짬이 없다고 그냥 그럴 얘기 할 짬에 바로 어떻게 다 지체 없이. 그럼 이제 나올 질문은 딱 한 가지밖에 없지. 뭐가 나오겠어요? 틀리게 구성하려면 시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된다. 틀렸다고요? 시도지사 승인, 국토부장관 승인 이런 거 없어요? 지체 없이, 지체 없이. 이게 어렵다고. 그래서 미리 답을 외우고 치고 들어가셔야 돼. 지체 없이 측결 등증이라고 하는 거. 그래서 지체 없이 가지고 하나는 토지 소유자한테 신청하도록 안내한다라든가 국토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라든가 이렇게 트릭을 써서 답을 뽑아냈어요. 겁나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게 보니까 지금 26회 때하고 28회 때 구성이 됐어요. 자, 그러니까 26회 때는 지체 없이라고 하는 것을 국토부 장관 승인, 28회 때는 똑같이 낼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토지 소유자한테 복구 신청을 하도록 통지를 해야 된다. 이렇게 구성한다고. 그러면 30회 때 안 나왔으니까 31회 때 구성되면은 시도지사의 승인 뭐 이런 식의 일들 해서 앞에서 지번 변경, 축척 변경만 시도지사의 승인 이렇게 가십니다. 이게 내용이 없을 때가 오히려 힘들어요. 차라리 내용이 있을 때는 딱딱딱 떨어지고 공식처럼 큰 그림을 가져가는데 이 망할 놈의 공간정보법은 내용이 너무 없어요. 12문제나 낼 만한 법이 안 된다고. 양이 작다고요. 근데 12문제를 구성을 하니까 좀 디테일하게 구성을 한다. 디테일하게 구성을 한다. 그래서 요거는 조금 신경을 써주셔야 돼. 신경을 써준다는 게 뭐냐면은 좀 디테일하게 보려고 신경. 근데 어떤 문제가 나올지는 사실 알 수 없거든요. 그럼 방법은 그동안 나왔던 지금 우리 교재가 8년간의 데이터를 분석을 해놓은 건데 그거 보면은 감 잡힌다고요. 보나마나 앞으로 나올 문제는 시도지사의 승인 뭐 이런 것들 보나마나 트릭을 쓰게 될 겁니다. 아니면 또 이제 며칠 내에 7일 이내, 5일 이내 이런 식으로 이렇게 날짜를 쓰거나 시도지사의 승인 뭐 이 정도밖에 낼 수 있는 경우의 수가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하여튼 마음속에 지적 공부의 복구는 항상 뭐가 떠야 된다? 지체 없이. 그래서 보통 지체 없이 대신에 틀린 것을 고려해서 요런저런 절차 등을 예시하는 경우가 있겠다. 문제를 분석해버리면 딱 떨어져요. 그러니까 26회 때 문제를 완벽하게 소화를 했었다라고 전제를 하게 되면 지체 없이가 중요하고 그래갖고 이런 일정한 절차를 이렇게 집어넣는다라고 선입관을 가지고 있으면 28회 때 같은 문제도 어쩌면 이 체크를 해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발 골고루 보지 마시고 그저 포인트가 되는 것을 엄밀하게 가시면 돼요. 그래서 지금 28회 시험 본 사람들이 떨어진 사람도 있을 테고 등등등 내 잘못 하나도 없어요. 시험 문제 나오는 건 다 정해져 있다고. 근데 이렇게 토시들을 바꿔치기 하고 짜증나게 만든다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답이 됐던 주제, 막연하게 지문을 읽으시면 이게 양이 많은 포인트가 없어진다고 읽는 순간 작살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적 공부 복구에 관한 설명이다. 그러면 지체 없이 갖고 일정한 절차를 장난친다. 그 다음에 측결 등등 어려웠던 게 측량 결과도 토지 이동 정리 결의서 등본 그 다음에 각종 증명서 그 예시가 부동산 종합 증명서 등이 된다. 이렇게 이제 자꾸 체크를 해주실 거.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 자료 35페이지 지문부터 한번 가볼까요?
나와요. 세 번째 박스, 토지 이동 정리 결의서는 지적 공부의 복구에 관한 자료에 해당한다. 오른편 되겠고요. 두 번째, 지적 공부를 복구할 때 토지 소유자에 관한 사항은 등기부나 법원의 확정 판결에 따라서 복구해야 된다. 세 번째, 복구 자료도에 따라서 측정한 면적과 지적 복구 자료 조사서에 조사된 면적의 증가 및 허용 범위를 초과하는 경우 복구 측량을 해야 된다. 해서 설명드릴게요. 이 지문은 의미 없어요. 시험 지문 중에 지금 보신 것 중에 제일 짜증나는 게 뭐라고 시부리는 거야? 라는 느낌이 드는 지문이에요. 자, 공간정보법이 쉽다라고 일반적으로 쉽다라고 평가를 하더라도 꼭 지문 한 개쯤은 몰라주는 게 인간된 도리입니다. 개념을 하나 설명드릴게요. 나중에 측량에서 우리가 논의하겠지만 측결, 등증 등을 통해서 다 복구를 하게 된다. 그럼 없으면 어떻게 되느냐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없으면 어떻게 되냐고. 측량 결과도 같이 타버렸어. 토지 이동 정리서도 타버렸어. 그 다음에 각종 등본이라든가 각종 증명서도 하나도 구할 방법이 없어. 그럼 복구 측량을 한다고요. 다시 측량을 해야 된다고. 이 측량을 이름하여 뭐라 한다? 복구 측량. 나중에 지적 측량할 때 크게 네 가지를 공부하시게 됩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뭐가 된다? 복구 측량. 미리 단어 설명드렸습니다. 지적 공부를 복구하기 위해서 다시 뭘 해야 된다고요? 측량이라는 것이 필요하다. 이 지문의 취지는 바로 딱 그 정도 얘기야. 복구 측량. 자, 그래서 35페이지 지문 보셨고요. 옆에 관련 기출문제 가볼까요? 공간정보법령상 지적 공부의 복구에 관계된 자료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일단 제일 간단한 게 측결 등증. 아까 지체 없이 측결 등증이라고 그랬었죠? 지체 없이 측결 등증에서 측량 결과도라고 하는 거 없네요. 예. 토지 이동 정리 결의서 나와 있죠? 3번에 등본 1번에 나와 있습니다. 등본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증명서에서 이게 부동산 종합 증명서가 예시가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 소유자에 관한 사항으로서 등기부 또는 법원의 확정 판결서 확정 판결문 이런 것들에서 답은 몇 번? 4번. 그래서 4번의 취지는 자, 지적 측량 수행 계획서 이건 뭐냐면은 아까 우리가 측량 결과도 만들기 전에 지적 측량 수행자가 측량하는 사람이 이렇게 측량하겠다 날짜나 이런 것들을 예시해 놓은 걸 뭐라고 한다? 바로 지적 측량 수행 계획서. 요지는 지적 측량 수행 계획서라는 것은 측량의 결과물이 아니라 앞으로 측량을 하겠다는 계획에 불과하기 때문에 지적 공부에 반영할 거리가 없어요. 언제 어떻게 측량을 하겠다 이런 내용일 뿐이지 실질적으로는 어떻다? 바로 다룰 게 없겠죠. 그 다음에 이게 26회 때 구성이 됐었거든요. 그럼 이제 앞으로 나올 문제는 뭐겠어요? 토지의 표시에 관한 복구 자료와 그 다음에 소유자에 관한 복구 자료. 이걸 비교하는 문제가 때릴 수가 있겠죠. 그래서 공간정보법령상 자, 지적 공부 중 토지의 표시에 관한 복구 자료끼리 연결된 것은 해서 그냥 다 써버리면 돼. 그냥 측결 등등 깔아놓고 등기부라든가 또는 법원의 확정 판결에서 딱 깔아버리게 되면 이게 결국은 뭐라고요? 토지 소유자에 관한 복구 자료는 자 지금 측량 등기부라든가 혹은 법원의 확정 판결문이 되게 된다. 이런 취지. 해서 조금 어려운 파트, 이게 별 내용이 없어서 힘든 파트. 다시 갑시다. 자, 지적 공부에 복구하게 되면 크게 갔을 때 지체 없이 측결 등증, 지체 없이 어떻다? 측결 등증. 자, 지적 공부의 복구는 어떻게 한다고요? 지체 없이 측결 등증을 활용한다. 그래서 절대 텍스트를 보지 마시고 완벽을 기하려고 하지 마시고 지적 공부에 복구하게 되면 그냥 외우 항목이 뭐라고요? 지체 없이 측결 등증. 그래도 욕심 부려갖고 난 하나 더 할래. 뭐 하시던가 말던가. 근데 썩 좋은 건 아니에요. 그냥 지체 없이 측결 등증. 요렇게만 우선 외우는 방식으로 해서 이게 2번 반복되고 3번 반복되고 4번 반복되면 나머지 한두 개 흔들어 놓은 것들 겁이 안 나요. 아까 봤던 문제 같은 경우도 지적 측량 수행 계획서 측결 등증 외우고 있으면 대충 찍어 내실 수가 있습니다. 이건 나중에 이제 측량이라는 개념까지 이해를 하실 주제가 되겠고요. 자, 하나 더 주제 볼게요. 부동산 종합 공부라는 개념이 있게 됩니다. 다시 갑시다. 지적 공부라고 하는 게요. 어떤 게 지적 공부냐면은 자, 대장이라고 하는 거. 대장에는 토지대장, 임야대장, 공유지 연명부, 그리고 대지권 등록부 이런 것을 뭐라고 한다?
대장, 그 다음에 지적도면이라고 해서 지적도와 임야도. 세 번째가 뭐 있었죠? 경계점, 좌표, 등록부. 이걸 뭐라고 그런다? 지적공부라고 정의를 합니다. 지적공부는 주로 토지 표시 항목에 대한 사실관계를 공시하기 위한 공부를 가리켜서 지적공부. 그래서 아까 우리 공부했던 것 중에 하나가 지상경계점 등록부라고 하는 것은 토지 표시 항목을 공시하기 위한 수단이 아니죠. 소위 경계만을 보여주기 위해서 만든 것이기 때문에 지적공부의 범주에 포함이 안 됩니다. 뭔 얘기하려고 하면 지금 공부하게 될 부동산 종합 공부라고 하는 것도 최소한 지적공부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이게 분명히 토지의 사실관계 이런 게 분명히 공시가 되지만은 부동산 종합 공부는 법 체계상은 일단은 뭐는 아니다. 지적 공부는 아니다라고 하는 거. 자, 부동산 종합 공부라고 하는 건요. 자, 원스톱 서비스라는 개념이에요. 원스톱 서비스. 해서 어디 자료 찾다 보니까 그런 거 나옵니다. 우리나라에서 부동산에 관한 일정한 사실관계 등을 공시하는 거. 서류가 28종이 있다고 그럽니다. 28종. 그래서 이 부동산 종합 공부라고 하는 것은 이 28종의 데이터에서 제시하는 웬만한 것 다 한 번에 공시하는 수단이 뭐가 된다? 부동산 종합 증명서 또는 이제 그 덩어리를 가리켜서 뭐라 부른다? 부동산 종합 공부. 그러니까 데이터베이스로 구축되어 있는 것을 뭐라 부르고 부동산 종합 공부라고 부르게 될 것이고, 자, 그걸 이제 우리가 발급 신청을 해서 종이 쪼가리를 받게 되면 그걸 뭐라고 한다? 부동산 종합 증명서라는 용어를 쓰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부동산 종합 증명서라는 개념을 보기에 앞서서 미리 알아야 되는 개념이 뭐냐면은 얘는 원스톱 서비스야. 즉 메인 서류가 아닙니다. 면적이나 이동 사유를 보려면 뭘 봐야 된다고요? 토지 대장, 임야 대장을 봐야 된다. 물론 부동산 종합 증명서를 봐도 그런 게 나와. 그래도 원본은 뭐 어디에 있다? 바로 토지 대장, 임야 대장에 있게 된다. 이렇게 이제 가셔야 돼. 원본과 카피본의 차이라고 보셔야 돼. 이 부동산 종합 증명서 또는 부동산 종합 공부 파트에서는 이게 본질적으로 카피본이다라는 게 가장 핵심 중에 하나가 됩니다. 카피본이다라고 하는 거, 원본이 아니다. 원래 수많은 증명서를 하나 발급을 받아야 되는 사안인데 부동산 종합 증명서를 발급받게 되면 어떻게 한다고요? 그 여러 개를 발급받은 거가 똑같은 효력이 발생한다. 이런 취지가 부동산 종합 증명서라는 개념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부동산 종합 증명서 두 가지가 출제 이슈예요. 먼저 등록사항이라고 하는 거. 제가 아까 28개 항목이라고 그랬는데 우리 법에서는 일단은 하나, 둘, 셋, 4개라고 하는 것이 부동산 종합 공부의 등록사항이다 라고 해서, 자, 제일 먼저 표시라고 하는 것이 이슈가 되게 됩니다. 표시라고 하는 거. 그래서 자, 토지 지적 공부나 건축물 대장의 표시 내용을 그대로 카피해서 쓴다. 해서 토지에 관한 사실관계는요, 바로 지적 공부라고 하는 거. 아까 여기 있었잖아요. 대장, 도면, 그리고 경계점, 좌표, 등록부. 해서 이 법에 따른 지적 공부의 내용을 어디다가 부동산 종합 공부에다가 카피를 해주게 된다. 그 토지 위에 건물이 있으면요, 원래는 건물에 관한 사실관계는 뭘 봐야 돼? 건축물 대장이라고 하는 것을 봐야 됩니다. 그런데 건축물 대장의 내용도 같이 거기다가 원스톱으로 확인을 할 수가 있다 해서 첫 번째가 뭐예요? 표시라는 항목이 있게 될 것이고요. 두 번째 항목이요. 권리에 관한 항목도 나오죠. 그래서 원래 권리에 관한 항목은 뭘 통해서 등기부를 통해서 공시가 되게 되는데, 자, 권리에 관한 사항도 어디다가 바로 부동산 종합 증명서를 통해서 확인을 할 수 있다. 세 번째가요. 바로 규제에 관한 부분이 이슈가 됩니다. 그래서 이 규제에 관한 것은 공법에서 용도 지역, 용도 지구, 용도 구역, 그 다음에 지구 단위 뭐 이런 것들 또는 도시공격시설 이런 것들이 규제에 관한 사항인데 이게 원래요. 토지 이용계획 확인서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부동산 종합증명서를 떼게 되면 토지대장, 임야대장, 건축물대장 뭐 이런 것들 혹은 지금 토지용계획 확인서 등기부 하나하나 안 떼도 한 번에 원스톱으로 알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 마지막이요. 가격이라고 해서, 자, 우리가 학개론 공부할 때 공부했던 거 다시 한번 기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 가격 공시의 체계, 토지라고 하는 것은 국토부 장관이 표준지 공시지가를 공시하게 되면 시군구청장이 이 표준지 공시지가와 토지 가격 비준표를 활용해서 나머지 토지에 대해서 가격을 다 매긴다. 이게 개별 공시지가. 단독주택 가격은요, 국토부 장관이 전국의 단독주택 중에서 표준주택이라고 하는 것을 선정해서 대표적인 단독주택에 대해서 가격을 매기게 되면은 시군구청장이 주택가격 비준표를 활용해서 자신의 관할구역 안에 있는 단독주택에 대해서 일일이 가격을 매긴다. 이걸 뭐라고 한다? 개별주택가격. 공동주택가격은요, 그냥 국토부 장관이 전국의 공동주택에서 일괄적으로 가격을 매기게 된다. 이런 게 개별 공시지가, 개별주택가격, 공동주택가격이란 개념이 되게 되는데, 원래 이것도 띄워보면 되거든요. 근데 뭘 띄우면 다 한꺼번에 알 수 있다. 바로 부동산 종합증명서를 띄우면 알 수가 있다. 그래서 다시 표시라고 하는 것, 두 번째 권리라고 하는 것, 세 번째가 규제라고 하는 것, 마지막이 바로 가격이라고 하는 거. 대가리를 따든 뭘 따든 외우셔야 돼. 이게 나중에 가서 공인중개사법을 가서 보게 되면 확인 설명서라고 하는 게 있어요. 거기서도 스토리가 똑같아. 먼저 표시라고 하는 거, 두 번째가 권리관계, 세 번째가 공법성 이용규제 거리규제라고 해서 규제에 관한 항목, 세 가지가 세트로 하는 거야. 표시, 권리관계, 규제 해서 고지에서 가면 이 표시는 사실관계가 될 테고요. 이 권리관계에 관한 부분은 사인간의 권리, 소유자가 누구냐, 저당권이 있냐 없냐 이런 얘기를 하는 거고, 그 다음에 규제라고 하는 것은 뭘 의미한다고요? 바로 공법자, 부동산 공법 같은 데서 다루고 있는 내용들을 다 설명한다. 그리고 마지막이 가격에 관한 데이터. 근데 가격도 그래. 앞에서 저런 거 있었잖아요. 지금 토지대장, 임야대장을 띄워보면 개별 공시지가 이런 게 공시가 된다고 그랬다고요. 근데 부동산 종합증명서라고 한 것을 보게 되면 토지대장 등을 통해서도 알 수 있는 내용을 뭘 통해서도 알 수 있다? 부동산 종합증명서를 통해서도 알 수 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 부동산 종합증명서 하나를 발급받게 되면은 무슨 문제가 터지게 된다. 28가지 각종 부동산에 관한 각종 증명서를 한 칼에 띄워본 그런 효과가 발생한다. 다만 주의하실 게 이게 나중에 공인중개사법에 가서 보시게 되면 확인 설명할 때요. 표시에 관한 항목은 토지대장이나 임야대장 또는 건축물 대장을 통해서 확인 설명을 해라. 권리관계에 대해서는 등기부를 통해서 등기상 증명서를 통해서 확인 설명을 해라. 공법상 이용규제, 거리규제라고 하는 것은 토지용 계획 확인서를 통해서 확인 설명을 해라. 뭐 이런 식으로 얘기가 나오게 돼요. 그래서 중개업 하시는 분들이 실수를 하는 경우 있습니다. 좀 이제 머리 굴러간다는 사람들이 하는 짓거리 중에 하나가 짱구를 굴리는 게 부동산 종합증명서에다 확인 설명서 그걸 붙여버리는 거야. 그 불법입니다. 안 됩니다. 그래서는 안 된다고요. 부동산 종합증명서로 충분하다고 사실은. 근데 법에서는 뭐라고 돼 있어? 토지에 관한 사실관계는 토지대장, 임야대장을 띄어서 설명해라. 그 다음에 건물에 관한 사실관계는 건축물 대장을 띄어서 설명을 해라. 그 다음에 부동산, 토지 건물에 관한 권리관계는 등기상 증명서를 띄어서 확인 설명을 해라. 그 다음에 공법상 이용 규제에 대해서는 토지용계획 확인서를 통해서 확인 설명을 해라 라고 돼 있다고. 그래서 가끔 제가 전에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부동산 가격이 올라갈 때 이거 때려잡는 방법은 딱 한 가지입니다. 제일 무식한 방법이 거래를 못하게 막는 거야. 거래를 못하게 막아버려야 된다고요. 요번에 정부에서 나왔던 것 중에 하나가 주택거래 허가제 관련한 내용들이 나왔어요. 그래서 부동산 가격이 급등하니까 그런 제도도 도입을 해볼 수 있다라는 식으로 청와대 뭐 하여튼 어떤 좀 자리 있는 사람이 운을 띄웠어요. 뭐 그건 이제 시장에 대해서 뭘 얘기를 하는 거냐면 너네 자꾸 이제 투기하는 것들이 있으면 우리 끝장을 봐주는 수가 있어. 뭐 이런 논리 구조거든요. 근데 제 개인적으로는 주택거래 허가제는 아무런 문제가 안 돼. 왜? 우리나라에 토지거래 허가제 있거든요. 합헌이거든요.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서 공인중개법에서 토지거래 허가제를 공부를 하신다고 국토부 장관 시도이사가 허가구역 지정할 수 있고 등등등 주택거래 허가제를 도입을 한다고 해서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아. 왜 토지거래 허가제 합헌인데 왜 주택거래 허가제 위헌이 되겠어요? 내가 지금 국회를 가야 될 것 같아. 이런 얘기를 하는 거 보면은 전혀 위헌 아니에요.
근데 거기다 뭐 댓글을 쓰고 수많은 사람들이 다 모르는 사람들이야. 자기가 무슨 말을 하는지. 우리나라에 토지거래 허가자가 있다고 해서 사유재산권 침해한다고 아무도 얘기하지 않아요. 왜? 운용도 돼. 그리고 땅값이 급등 안 하면 지금처럼 다 풀어버리면 돼. 주택거래 허가구 얘기하는 걸 지정을 해서 만약에 주택이 급등한다. 그러면 이제 진짜 살 의도가 있는 사람, 실거주 목적인 사람만 주택을 살 수 있게 해주겠다. 이런 취지란 말이야. 굳이 해석하면은 전혀 위헌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아요. 그게 뭐가 위헌이야? 근데 이제 인터넷 보니까 뭐 각종 정치권에 있는 사람들 등등등이 난리를 쳐. 이게 위헌인 것처럼. 그럼 공부를 못하면 얘기를 하면 안 돼. 근데 토지거래 허가제를 한다고 해서 땅값이 그다지 잡히는 것도 아니야. 다만 거래를 못하게 막을 뿐이지. 다시 돌아가서 지금 공인중개사법에서는 토지에 관한 사실을 공개는 토지대장, 임야대장, 건물에 관한 사실을 관계는 건축물대장. 토지 건물에 관한 권리관계는 등기상 증명서 또는 등기부, 그 다음에 공법상 이용규제에 대해서는 토지 이용계획 확인서 등을 가지고 어떻게 해라? 확인 설명을 해라라고 돼 있다고. 그래서 2, 3년 전에 서울 강남 지역에 집값 뜰 때요. 박근혜 정부 때 했던 작태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건 진짜 잘했어요. 그냥 중개사무소 연락합니다. 구청에서. 오늘 단속 나갑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오늘 단속 나갑니다. 그 지부장님한테 연락을 해서. 그게 뭐예요? 자신 있으면 문 열고 계시라 이거야. 확인 설명서 줄 때 부동산 종합증명서를 띄면 불법이라고. 실제 내용은 똑같은데 법대로 안 했잖아요. 이런 걸 탈탈하고 250만 원 과태료 때려버린다고. 그럼 중개업자 입장에서는 못하지. 중개업을. 가게를 못 열지. 불안해서. 뭐 한 건 해서 몇백만 원 들었다 한들 탈탈 털어갖고 확인 설명서 몇 건만 장난치게 되면 몇백이 과태료가 세려맞게 되니까. 하여튼 지금 제가 설명을 드리고자 하는 취지는 표시, 관리, 규제, 그리고 추가해서 가격, 이런 내용들이 어떻다? 부동산 종합공부에 등록할 사항이다. 다시 이게 공부를 나중에 하다 보면 되게 쉬워져요. 왜? 나중에 확인 설명서가 표시, 가격, 권리관계, 그 다음에 규제, 소리가 똑같이 가니까. 거기서는 이제 거래 예정금액 이런 표현을 쓰는데, 가격이라는 표현 대신에 거래 예정금액 이런 표현을 쓰는데, 이런 것들이 똑같이 돼요. 확인 설명서도 개별 공시지가, 개별 주택가격, 공동주택가격이 들어가게 돼 있다고. 결국은 확인 설명서나 부동산 종합 공부나 거의 다 같은 얘기예요. 이게 첫 번째 출제 포인트. 등록사. 다시 표시, 권리, 규제, 그 다음에 가격. 표시, 부동산을 특정을 했잖아요. 어떤 표시가 있다고. 몇 번지다. 건물 몇 층이다. 그러면 소유자가 누구냐. 저당권 있냐 없냐. 이게 권리관계. 세 번째, 이것에 대한 규제. 땅에 있으니까 결국 규제. 그리고 마지막이 가격. 이런 것들이 어떻다? 부동산 종합공부에 등록할 사항이다. 이게 한 문제짜리. 근데 이 파트에서는 사실 주로 출제되는 게 등록상 정도. 보존부터 볼까요? 지적소관청은 부동산 종합공부를 연구에 보존해야 되고, 이 부동산 종합공부의 멸실 훼손에 대비해서 이를 별도로 복제하는 정보관리 체계를 구축해야 된다. 서버에 올려놔야 된다. 뭐 이런 취지가 되겠습니다. 지적소관청이네요. 지적소관청. 지적소관청이네요. 시도지사 아니고. 부동산 종합공부는 누가? 지적소관청. 그래서 우리가 공부할 때는 자꾸 시도지사 특이한 것만 가시는 거예요. 모르면 다 지적소관청 이렇게 갈 테고. 자, 근데 이게 이제 두 번째 출제 포인트가 등록상 정정. 자, 아까 부동산 종합증명서는 뭐가 된다? 카피본, 복제본이라고 제가 미리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원본에 있는 데이터를 토지대장, 임야대장, 건축물대장, 등기상 증명서 이런 것들, 토지용계획 확인서 이런 데 있는 데이터를 카피해서 쓰는 게 뭐가 된다? 부동산 종합공부에 등록할 사항이다. 얘기는 뭐냐면, 핵심 이슈는 뭐냐면은 이 부동산 종합공부의 내용하고 실제 관계가 불일치한다. 그러면 함부로 정정을 할 수 있다 없다? 정정 못 한다고요. 함부로 정정을 하면 안 된다고. 면적이 실제 200제곱미터인데 부동산 종합공부에는 만약에 180제곱미터로 표시가 돼 있다. 그러면 함부로 정정을 못 한다고. 이때는 뭐를 먼저 정정해야 돼? 원본을 정정을 해야 돼요. 토지대장을 정정을 하면 면적, 아까 이동사유, 뭘 통해서? 토지대장을 통해서 공시한다고 그랬다고요. 그래서 먼저 원본을 정정을 해야 된다. 이게 핵심 이슈예요.
원본을 정정한 다음에 그걸 다시 받아서 카피해서 어떻다? 부동산 종합공부에 업데이트를 해야 됩니다. 설명드릴까요? 자, 먼저 지적소관청은 소유자 외에 불일치 등록사항에 대해서는 이 등록사항을 관리하는 기관의 장에게 통지해서 정정을 요청할 수 있다. 해서 지적소관청이 부동산 종합공부에서 소유자 외에 관한 사항은 정정을 할 수가 있다 없다? 정정을 할 수가 없다. 단순히 뭘 할 수 있을 뿐이다. 야야야 너네 잘못돼 있더라. 우리 찾아보니까 정정해달라고 부탁을 할 수 있을 뿐이지 정정을 직접 할 수는 없다라고 하는 거. 이게 출제 포인트라고. 좀 이따 이제 지문 어떻게 트릭 쓰는지 보면 막 기가 차요. 어쨌든 자, 소유권 외에 관한 사항은 정정을 요청할 수 있을 따름이다. 그러면 소유권에 관한 사항은 어떻다? 바로 직접 정정할 수 있다. 뭐를 근거로? 등기부를 근거로. 등기부는 자, 등기소에서 발급해 주는 거잖아요. 이게 뭔 소리냐면은 나머지 항목, 소유자 외에 관한 항목은 다 같은 공무원, 행정부 공무원입니다. 행정부 공무원이라고. 그러니까 이게 골 때리는 게 뭐냐면 이런 식이에요. 어떤 A라는 공무원이 있을 때 이 사람은 부동산 종합 공부도 담당을 하고 지적 공부도 담당을 한다고. 실질적으로. 부동산 종합 공부 담당 따로 하고 지적 공부 담당 따로 하고 이런 경우도 있겠지만은 실질적으로 두 개, 세 개를 다 담당을 한다고. 또 건축물 대장을 경우에 따라 담당할 수도 있겠죠. 그러면은 각 부서 다 지적소관청이라고 되어 있어요. 건축물 대장도 사실 건축물 대장, 소관청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다 시군구청장이에요. 그러니까 각각의 부서한테 정정을 요청을 한 다음에 그 원본 정정이 되게 되면 어떻다? 카피해서 부동산 종합공부에 그 내용을 반영을 하게 된다. 이런 구조라고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행정부 공무원하고요. 그 다음에 어디? 바로 사법부하고는 서로 전화 주고받고 하는 사이가 아닙니다. 체계가 완전 틀리다고요. 그래서 그 아이들이 발급한 등기 필증, 등기 완료 통지서 같은 개념입니다. 등기 사항 증명서, 등기 전산, 정보 자료 등에 따라서 그렇다 그냥 할 수 있어요. 우리 앞에서 별로 중요한 건 아닌데요. 지적 공부에 복구할 때 등기부 등본 등 등기 사실을 증명한 서류 나와 있죠? 이게 똑같은 얘기야. 등기 필증, 등기 완료 통지서, 등기 사항 증명서, 등기 전산 정보 자료. 이게 소유자에 관한 사항은 등기부에서 등기소에서 데이터 받아가지고 바로 어떻다 바꿀 수가 있지만은 같은 사무실에서 다른 담당 직원이 담당하는 것을 부동산 종합 공부를 담당하는 자가 함부로 바꿀 수는 없고, 자, 계장님 바꿔주세요 라고 이렇게 요청을 할 수 있을 따름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어려워요. 어렵다는 게 뭐냐면 어차피 다 같은 시군구거든. 토지대장을 담당하는 것도, 토지용 계획 확인서를 담당하는 것도, 그 다음에 건축물 대장 이거 담당하는 것도 같은 시군구라고, 같은 층에 있다고, 같은 층에 있는데 직접은 어떻다? 정정을 못하고 정정을 요청을 해야 된다. 자, 그럼 가십시다. 부동산 종합증명서, 첫 먼저 표시라고 하는 거, 권리라고 하는 거, 세 번째 이슈가 되게 될 게 규제, 그 다음에 가격. 이게 좀 어려워요. 뭐 대가를 따든 뭘 하든 간에 외우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보다 더 어려운 것은 소유권 외, 권리 외에 관한 항목은 직접 정정을 절대 할 수 없고 정정을 요청한다. 그래서 아까 우리 지적공부의 복구는 지체 없이 측결 등정 이렇게 이제 외웠던 것이고요. 지금 좀 어려운 게 지적 부동산 종합 공부하게 되면은 이때는 표시, 권리, 그 다음에 규제, 그리고 마지막 가격. 요건 이제 외워두시게, 대가리 가서 외울 필요는 없는데, 외워두시게 되면 나중에, 우리 공인중개사법에서 확인 설명서 내용과 구조가 똑같기 때문에 나중에 한두 수만 돌리게 되면 좀 부드럽게 이걸 받아들이시게 됩니다. 그리고 소유권 외에 관한, 소유권에 관한 사항은 바로 등기부 관련해서 바로 정정을 할 수 있지만 소유권 외의 사항, 토지 표시, 건물 표시 등에 관한 사항, 가격, 규제 등에 관한 사항은 어떻다? 정정을 요청해야 된다. 그래서 자, 지문 가지고 한번 분석을 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교재 몇 페이지? 36페이지 가서 보시게 되면 지문부터 보겠습니다. 지적소관청은 부동산 종합공부의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적공부의 내용에서 토지 표시와 그 다음에 소유자에 관한 사항을 등록해야 된다라고 해서 자 지적 토지 표시 그 다음에 소유자까지도 여기서 한번 하라고 되어 있어요. 그 밑에 보면 또 이제 권리라고 해서 등기부 내용을 또 카페라고 되어 있습니다. 2번 지문요. 지적소관청은 부동산 종합공부의 건축법 38조에 따른 건축물 대장의 내용에서 건축물의 표시와 소유자에 관한 사항 이것을 어떻다 등록을 해야 된다. 그 다음에 3번 지적소관청은 부동산 종합공부의 토지이용규제기본법 10조에 따른 토지계획 확인서의 내용에서 토지이용 및 규제에 관한 사항을 등록을 해야 된다. 그래서 얘들은 뭐 답은 안 됐네요. 자, 그러니까 지문 형태로 구성할 때는 등록사항을 한 두세 개를 깔아주는 식으로 출제가 되고 있고 바로 옆에 25회 A형 3번 문제 공간정보법령상 부동산 종합공부의 등록사항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해서 1번 토지 표시 및 소유자 지적공부의 내용이고요. 2번 건축물의 표시와 소유자에 관한 사항 건축물 대장의 내용이고요. 토지의 이용 및 규제에 관한 사항 토지용계획 확인서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부동산의 가격에 관한 사항 개별 공시지가 개별 주택가격 공동주택가격 답은 4번 되네요. 되게 어려웠던 문제. 보상에 관한 내용은 있을 수가 없죠. 토지마다 항상 보상을 해야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다시 표시 관리 그 다음에 규제 가격이라고 하는 거 표시라고 하는 거 있었고요. 그 다음에 가자 권리라고 하는 거 그 다음에 규제, 그 다음에 가격이라고 하는 거, 요런 내용들을 바로 네 가지를 크게 공시를 하게 된다. 이렇게 설명을 드립니다. 그래서 답은요, 4번이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37페이지 보셔서 넘어가서 38페이지 가서 보시게 되면은 3번, 4번 두 개가 답이었네요. 이게 어려웠다고. 그래서 1번부터 보겠습니다. 지적소관청은 부동산 종합공부의 등록사항 정정을 위해서 등록사항, 상호간에 일치하지 아니한 사항을 확인, 관리를 해야 된다. 그래서 이걸 줄여서 나중에 불일치 등록사항이라고 얘기를 하고 그것이 소유권 외에 관한 내용이다. 즉 토지에 표시에 관한 항목일 때는 정정을 요청할 수 있다. 이렇게 가게 됩니다. 두 번째, 지적소관청은 부동산 종합공부의 등록사항 중 등록사항 상호간에 일치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 이 등록사항을 관리하는 기관의 장에게 그 내용을 통지해서 등록사항 정정을 요청할 수 있다. 포인트 뭐라고요? 요청할 수 있다. 근데 3번, 4번 겁나 어려웠어요. 보니까 지적소관청은 부동산 종합공부의 불일치 등록사항에 대해서 등록사항을 정정하고 등록사항을 관리하는 기관의 장에게 그 내용을 통지한다. 그래서 그 기관의 장에게 어떻다? 정정을 요청해야 된다. 바로 정정할 수 없습니다. 이 문제가 나오고 나서요. 4번 지문 더 가관으로 구성을 하게 됩니다. 자, 토지 소유자는 부동산 종합공부의 토지에 표시에 관한 사항에 잘못이 있음을 발견하게 되면 지적소관청이나 읍면동장에게 정정을 신청할 수 있다라고 했어요. 이것도 답이 됐어요. 아주 어려웠던 문제죠. 자, 뭔 소린고 하니 지적소관청은요. 정정할 권한이 없습니다. 지적소관청은 불일치 등록사항에 대해서 정정할 권한이 없다고요. 정정할 권한이 없는데 토지 소유자가 왜 지적소관청한테 정정 신청을 하겠습니까? 너무너무 어렵다고요. 이게 어렵다고. 자, 그러면 다시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우리 앞에서 지적공부에 복구, 지체 없이 척결 등정. 지체 없이 척결 등정. 이렇게 외우셨죠. 부동산 종합공부는 표시, 권리, 그 다음에 규제, 가격, 그럼 표, 그 다음에 번, 규, 가. 이렇게 이제 대가리 따서 표, 번, 규, 가 해서 표시, 권리, 규제, 가격, 표, 번, 규제, 가격, 그리고 자, 정정 요청. 표, 그 다음에 번, 규, 가, 정정 요청. 지금까지 나왔던 문제 전부 핵심이 이거라고요. 정정 요청을 할 수 있다. 정정 요청. 정정 신청이란 말은 있을 수가 없는 거죠. 직접 정정을 하고 통지한다는 건 있을 수가 없죠. 정정 요청. 그래서 자, 앞쪽이 어려워요. 표시, 권리, 규제, 가격. 그래서 표, 그 다음에 번, 규, 가. 표,
권규가. 근데 이건 나중에 공인중개사법 보면 쉽게 이제 이해를 하게 돼요. 표시, 권리, 규제, 가격. 그 다음에 정정, 요청, 표, 권, 규가. 그 다음에 정정, 요청. 그럼 외우기 어려우니까 바꿔볼까요? 자, 표시, 권리로 갑시다. 권자가 발음이 어려우니까 표리, 규가. 이렇게 하면 좀 더 나을 것 같네요. 그래서 표리, 규가 해서 권하면 발음이 어려우니까 표리, 규가 해서 표시, 권리, 규제, 가격. 표리, 규가, 정정, 요청. 그래서 부동산 종목 공부하게 되면 지금까지 하나, 둘, 세 문제가 구성이 됐었어요. 지금 25회 때부터 나왔으니까 얘는 그전에는 법이 없었고 나온 지 한 5년 됐는데 한 3번 나왔어요. 작년에 안 나왔거든요. 그래서 지적공부에 복구 이런 것들도 이슈가 되면 표리, 규가, 정정, 요청. 표리, 규가, 정정, 요청. 표리, 규가, 정정, 요청. 그래서 나중에 이게 한번 모아서 이제 날짜를 딱딱 이렇게 키워드로 끊어가는 훈련 하시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공부하시게 되면 뭐 실질적으로 외워야 될 게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뭐 많아봤자 30개 내외밖에 안 돼요. 공간정보법 전체를 다 묶어서 봤을 때. 아까 우리 대가리 따서 못 외우는 것들 있었죠. 그냥 앞에서 뭐 집원 이런 거 얘기할 때 자, 준용한다, 항축제, 그 다음에 결번대장, 도행축제지, 이런 식으로 갔듯이 이제 하여튼 30개, 40개 될 텐데, 그 정도면 표리, 규가, 정정, 요청, 표리, 규가, 정정, 요청, 표리, 규가, 정정, 요청, 표리, 규가, 정정, 요청, 표시, 관리, 규제, 가격이라고 하는 거, 정정, 요청, 요렇게 표리, 규가, 정정, 요청, 요렇게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자, 하여튼 요 정도가 부동산 종합 공부. 잠시 끊었다가 다음 주제 설명드리겠습니다.